어제 정부의 국정화 대국민 담화에 이어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역시 대국민 담화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너도 나도 대국민 담화만 발표하면서 정작 국민과의 소통은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문학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두 분 모셨습니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문재인 대표 오늘 오전 11시에 당사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총리 대국민 담화에 대한 맞불 성격이 크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정 의원님, 오늘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그 맞불이라는 그 규정에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민생을 강조하잖아요. 민생 파탄의 책임을 서로 돌리면서 민생을 또 강조하면서 결국은 교과서 전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이율 배반에 대해서 참 듣기조차도 민망하고, 또 기본적으로 지금 그 역사 교과서가 새로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물론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국정화의 문제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그러면은 이 절차가 심각한 법의 위반이냐면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나오지도 않는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균형감이 있고 중립적이고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야당으로서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적어도 예산 문제라든지 민생 문제라든지 또는 경제 활성화 문제라든지 또는 4대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민생을 생각한다면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것이 총선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에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하면서 얼마나 득이 될지를 계산하는 듯한 그런 어떤 꼼수적인 행태인 것 같아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문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역사 교과서 문제가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역사라는 거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시각의 차이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보면 역사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공도 있고 과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정확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후대 또 역사 이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정확한 그런 사실을 전달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일련의 이 행태를 보면 이 무슨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역사 이제 여기에다 방점을 계속 찍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 물론 자랑스러웠던 국면도 있죠. 그런데 치욕스러웠던 국면도 있어요. 정말 아팠던 그런 우리 과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거를 우리가 그 아팠던 과거, 치욕스러웠던 과거가 무조건 자랑스러운 정말 빛나는 역사였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그건 역사 왜곡이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역사를 보는 그런 시각을 그냥 일체화하고 전체주의적 시각으로 가갔다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어떻게 한 시각으로만 역사를 볼 수가 있느냐 이거죠.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을 해주고 우리 후손들이 그것들을 여러 시각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게 역사교육의 기본 의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이른바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미화와도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한간에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 교과서를 이제 국정교과서로 만들어서 내후년 2017년 새 학기에 이제 배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017년이 묘하게도 박정희 전 대통령 출생 100년 되는 해예요. 그렇게 됩니까? 1917년생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효심은 뭐 누구나 다 알아주잖아요. 저희가 그냥 농담 삼아 박근혜 대통령 노벨 그 효녀상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버지 영전에 출생 100년을 맞아서 이 새로운 국정교과서를 그런 일방적 시각을 담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업적 위주의 이런 교과서를 헌정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없어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지금 바로 야당 대표라든지 또 문학진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기본적으로 그럼 현행 교과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현행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하신다면, 그리고 국정화라는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하신다면은 얼마나 많은 국민적인 어떤 설득력을 향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새로운 교과서는 박정희 독재를 미화할 것이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 이 국정화의 문제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여론이 국정화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10%나 차이가 나던 것이 지금은 오히려 5% 안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교과서 국정화의 문제 제기에 대한 그 잘못된 방법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교과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균형 잡힌 그리고 객관적인 역사가 기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것은 누가 뭐래도 자랑스러운 역사가 맞습니다. 전 세계 1945년에 해방을 맞아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신생국 중에서 우리와 같이 산업화 그리고 경제적인 기근으로부터 탈피를 해가지고 여기에 민주주의를 확보해가지고 유엔에서 모범국으로 삼고 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심지어는 필리핀이라든지 IT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어린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역사관을 심어야지. 예. 마치도 무슨 자학적인 역사관을 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문제에 기초하되, 단 지금 문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자시하지 않겠다라고 예. 분명히 얘기를 하고, 아직 역사 교과서가 나오지 않고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바보입니까?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바보입니까? 그런 역사를 쓰면은 대한민국의 여론이 어떻게 들끓는다는 것을 모를 정부나 여당이 아닌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마치도 친일 독재를 미화한다고 단정을 지으신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민생에 초점을 맞추시고, 과연 지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집필진들이 문학진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런 부분대로 된다면 그때 같이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나오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렇게 단정하고, 또 이미 말씀하신 그 부분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반성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정옥임 의원 말씀 중에 여론조사 있잖아요. 국정교과서 찬반 여론조사. 조금 팩트를 좀 틀리게 말씀을 하신 것 격차 같아서. 좀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인데, 처음에는 제가 알기에는 찬성 반대가 팽팽했죠. 팽팽했어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가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 이 반대와 찬성의 차이가 반대가 훨씬 많죠. 지금. 언제 시점을 그게 최근 여론조사가 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왜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거 아마 정부 여당에서도 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뭐 이런 말이 방송에 적합할지는 모르겠어요. 딱 보면 알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딱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네. 이 교학사 교과서라니 우편향 교과서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던 교과서가 몇 년 전에 나왔었는데, 이게 채택률이요 1%도 안 됐거든요. 그거는 무슨 지금 정부 여당이 얘기하듯이 무슨 좌파 교사들이 전교조 교사들이 방해를 해서 채택을 방해해서 그렇게 됐느냐, 그게 아니고 예. 교사, 그다음에 학생들, 학부모들이 보기에 이 교학사 교과서는 이거는 본질적으로 팩트도 많이 틀렸고 시각도 너무 편향돼 있다, 너무 우편향이다, 이렇게들 봤기 때문에 채택률이 0. 몇 프로밖에 안 됐던 학문위에서 거예요. 결정된 거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교학사 교과서를 박근혜 대통령도 그 교학사 교과서 뉴라이트적 시각에서 만들어진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 칭찬을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차례,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방향으로 역사가 가야 한다. 근데 그게 뭐냐, 가장 큰 문제는요, 이 뉴라이트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이론이 우리 일제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뉴라이트의 이론은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만 35년 지배하면서 36년을 네. 지배를 하면서 이 나라에 어디 공장 세워주고 철도 놔주고 무슨 저 항만 개발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조선이 근대화됐다.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이거든요. 이거 맞아요? 아니 철도 놓고 공장 세우고 그다음에 네. 항만 개발하고 네네. 했던 거는 일본인들이 여기 와서 조선에 와서 한국에 와서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그거였다고요. 그걸 가지고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이런 인식을 바탕에 깔고 쓴 게 교학사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잠깐만. 예. 이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 여권이 그게 옳은 거다. 이렇게 방향을 거의 직간접적으로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 의원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 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렇게 갈 게 뻔히 보인다 이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권에서 잠시만요. 네. 여권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런 논쟁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의 틀을 만들어 보자. 다만 국가가 정부가 만드는 교과서가 무조건 나쁜 것이냐? 와서 나쁜 같이 거죠. 나쁜 거죠. 나쁜 것이다. 아까 그 유엔도 얘기, 유엔 우리 정 의원이 유엔 얘기도 했는데 유엔 권고사항 나온 거 있어요. 국정교과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 국정교과서는 맞지 않다라는 유엔의 그 공식 견해가 나와 있다고. 그다음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국정교과서를 국가가 독점을 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교과서 만드는 나라가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 뭐 OECD 국가 중에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근데 우리하고 네네. 상황이 좀 달라요. 네. 근데 아주 대표적인 나라들이 국정교과서 쓰는 나라가 북한,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수단. 요 며칠 전에 총선 치른 건데 부정선거 시비가 한창인 터키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이런 나라들이 과연 어떤 정상적인 어떤 정치 행위나 민주주의가 정착이 된 나라인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유엔도 반대하는 이 국정교과서를 네. 왜 정부가 나서서 팔 걷어붙이고 이렇게 밀어붙이느냐 이거지. 그다음에 네. 여론도 점점 반대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왜 예, 거슬러서 정부가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박정희 대통령 탄생, 출생 100년에 맞추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작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네. 무리수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저는 야당의 정치인은 아니지만 이 국정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몇 안 되는 그 정권 중에 하나가 북한 정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존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그 다수의 교과서들이 북한 정권과 김일성에 대해서 기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말씀도 없으시면서 이제 나와야 될 우리나라의 교과서에 대해서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아니, 거기도 내가 바로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아직 아니, 얘기가 안 김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끝났는데요. 한마디도 없었어요? 자, 이제 교과서 민주적인 듣고 대화와 하시는 토론의 교과서에서? 절차는 제 얘기가 듣고, 끝난 예. 다음에 말씀하시는 네. 게 맞고요. 여론조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민 여론의 80%가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는 교과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80%예요. 단지 그건 어디 여론조사죠?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런데 왜 국정화를 하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제가 아쉬운 거는 적어도 집권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이라면 오히려 나오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하시고 안 봐도 뻔하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그 국정화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게 훨씬 그 적절하고도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 시스템으로 보면 이거 지금 국정화를 하는 과정에 불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용을 좀 확실하게 보고 야당으로서 내용을 감독하시고 내용 중에 우리 문학준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때는 강력하게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렇게 그 여론이 국정화에 대해서 많은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왜 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호응하시지 않는가를 스스로 좀 반추할 필요가 있지 네, 않는가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저 아직 얘기가 안 끝났는데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학사 교과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를 포함하여 몇 가지 문제 때문에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의 어느 누구도 교학사 교과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교과서가 좌편향이 문제이듯이 똑같은 소위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만들었던 그 문제를 단지 그 이념 정향의 반대편에서 우편향으로 만드는 것에 저희도 반대합니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히며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 역사 교과서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 내에도 이 국정화라는 물론 국정화를 하는 사람들의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거민정을 했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가지고 일단 네. 검정의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좀 더 설득력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 시각의 사람들도 네, 많다는 점을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아니, 자, 잠깐 또 우리 정 잠시만요. 의원님하고 아니 아까 뭐 80% 넘는 국민이 국정화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지금 말씀 그렇게 잘못 얘기를 하신 것 알아들으셨는데 같아요. 기존 교과서에 기존 문제가 교과서 있다라고 내용이 보는 사람이 그렇죠. 80%다. 저는 근데 그렇게 무슨 문제가 네, 있다라는 건지 그거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이 명확치 않은 부분은요. 얘기 잠시만요. 같고 그다음에 네. 아니 지금 말이에요. 지금 국정교과서 이 사태가 지금 난 사태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국에 걸쳐서 뭐 역사학회라든지 역사학자들의 다수가 집필 거부하겠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학 등 뭐 수많은 대학에서 역사학 교수들이 집필 거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리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아니 그 여론조사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가 점점 늘어나고 이게 민심 아니에요? 그다음에 국민 여론 아닙니까? 네. 이거를 정부가 빌칭 민주주의 한다는 정부가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 때로 70년대로 돌아가겠다. 사실 저희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이 토론에서도 보셨듯이 시청자분들 국민들이 보시겠듯이 사실 지금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역사 교과서 때문에 민생이 어디로 가느냐. 사실 오늘 문재인 대표도 투택으로 가겠다. 민생 챙기겠다. 국정교과서 저지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걱정하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출구를 찾아야 됩니까? 야당 대표가 투트랙으로 가시겠다 하면 투트랙으로 제대로 이제 가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저도 지금 문학진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혼란스러운 것이 기존 교과서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과서에 문제가 없는데 교과서를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야당의 입장이라면 여당의 입장은 기존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네. 것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방법도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예. 말씀을 드리면서 투트랙으로 가셔야 됩니다. 민생이 그렇게 중요한데 필요한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정말 경제 활성을 하고 그다음에 복지라든지 또는 청년 실업이라든지 또는 노동 개혁을 통해서 이 경제가 굴러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에 미국, 중국 편안한 나라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내부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소진하고 문 의원님하고 저하고 지금 역사 교과서 때문에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것도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투트랙 제대로 투트랙을 하자. 아니 그 투트랙 뭐 좋은 얘기인데요. 민생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거는 뭐 정당으로서 그건 아니죠. 민생 중요하죠. 근데 이 역사 교과서 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야당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정의균 의원이 참 애정어린 그 질타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듣는데 저는요 또 이런 여론도 있어요. 특히 야당 지지자들 예. 사이에서는 야당이 좀 야당다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동안에 쭉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금 야당이 도대체 이거 야당 맞아? 이런 지적들이 이 시중에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국정교과서 문제는 이 뭐 교과서 그냥 그런 아주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근저에 흐르는 정체성의 문제. 우리 정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정체성 거기에 관련된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전면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 않을 수 없고 민생은요. 민생 문제는 우리 정 의원 잘 말씀하셨는데 왜 말이에요? 지금 이 교과서 거민정 교과서잖아요. 이거 지금 박근혜 정부, 이명박 네. 정부 교육부가 다 검토해가지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해서 내놓은 교과서 아닙니까? 거기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 치면 그 내부에서 거민정 과정에서 수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하겠다고 해서 네. 저는요 민생이 정말 지금 민생 파탄이다 그러고 뭐 시장 돌아다니면 굉장히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민생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갑자기 국정화, 네. 국정교과서 문제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불을 지르냐 이거지. 일부에서는 야당 내 일부에서는 최근 지난 재보선 결과 등등 문재인 대표의 취약한 리더십을 좀
가리기 위해서 강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의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그건 뭐 문재인 대표 측근에서 그 주변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행동이라든가 등등에서. 그건 이제 뭐 당내 또 뭐 무슨 예, 예. 그룹이죠. 예. 뭐 그런 얘기들 할 수는 있는데 예. 저는 이 문제는 이 국정교과서 문제는 무슨 뭐 당내 저 문재인이 어떻고 뭐 반문재인이 어떻고 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한 목소리 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한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민생 팽개친 게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이다. 왜 갑자기 국정교과서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러고는 지금 또 뭐 야당은 왜 민생을 안 돌보느냐고 이거 뭐 거의나 적반하장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야당 입장에서 민생을 그걸 팽개치면 선거 팽개치겠다는 건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투트랙 좋아요. 이 국정교과서 중요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히 투쟁해야 되고 민생 관련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나 투트랙 좋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투트랙 어떻게 지금 가는지 저희는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사실 야당 얘기하긴 한데 야당에서 사실 좀 계속 분열 지금 역사 교과서 문제 때문에 좀 수면 아래에 가려져 있는데 사실 또 뭐 안에서 좀 꿈틀거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행동이라든가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라든가 어떻게 네,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바로 그것 때문에 야당이 지금 단합이 안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미니 재보선에 문재인 대표가 본인의 지역구에서 패배하는 참 그러한 그 정말 그 웃지 못할 상황까지 나왔기 때문에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게 그 재보선 참패의 어떤 퇴진 압력을 좀 벗어나려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안에서 지금 꿈틀거리는 어떤 그 친노, 비노 또 그리고 새로운 세력 사실 그 문재인 대표가 그러한 어떤 그 야당 내부의 목소리에 눈 감고 귀 막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비노 진영에서 또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돌파구를 만들 만한 그런 내공이 지금 없어 보이고 그래서 그런 그 야당이 아까 문학진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야당이 좀 야당답게 문제에 대해서 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야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면 이 여당이 좀 긴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책임 공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텐데 이게 이렇게 여당과 야당이 서로 경쟁하면서 상승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야당이 질벌거리니까 여당이 아니한 태도로 되고 그래서 결국은 민생은 내팽개치고 이러한 식으로 국민 담화가 나오지만 국민들이 볼 땐 참 한심하고 이러한 상황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네. 문학진 의원님 지적하시는 민생이나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사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역사교과서 전국에서 같은 호흡을 하면서 최대 수혜주 아니냐 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 정치적인 또는 정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 김무성 대표 본인이 이거를 수혜주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기존의 역사 교과서가 상당히 자학적이고 또 북한 정권이 사실 이미 대한민국 정부와의 체제 경쟁에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세대들에게 뭔가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에 대한 본인의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당이 사실 여당 내부에도 뭐 공천 문제 그냥 그렇습니다. 아직 답보된 상태로 남아있고요. 여당도 여러 가지 지금 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 정치권이라는 게 서로 권력을 가지고 투쟁하는 장이기는 하지만 어떤 그 정치적인 행보를 하든 궁극적으로는 이 정치가 이렇게 진화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책임감들은 서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요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저는 이렇게 보고 싶네요. 그 오픈 프라이머리 문재인 대표하고 왜 그 합의 봤었잖아요. 근데 뭐 친박인지 뭐 하는 박근혜 대통령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구 이제 두들겨 팼잖아요. 20대 총선 공천권을 놓고 예. 이제 붙었던 거 아닙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뭐 친박,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가 이제 이렇게 이 전선이 생겼었잖아요. 근데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가 이제 탁 튀어나왔잖아요. 예. 김무성 대표가 지금 완전히 총대 메고 앞장서서 이제 뭐 전쟁을 불사한다, 뭐 이 전쟁에 이겨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김무성 대표는 그 본인 아버지의 또 친일 문제도 지금 걸려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일 문제도 걸려 있는 거하고는 뭐 같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도 개인적인 문제도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공천권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 박근혜 네. 대통령의 갈등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국정화의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그건 뭐냐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건 적극적인 이제 구애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김무성 대표 경우는 뭐 자기 뭐 대통령 선거를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어찌됐든 지지하는 어떤 콘크리트 지지층이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뭐 몇 프로인가 있죠. 뭐 30%니까 네.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있잖아요. 거기하고 등지면 자기 2017년 대선은 물 건너간다 이제 이런 계산이 딱 이 밑바닥에 이제 깔려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아주 그냥 앞장서 이제 전사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그 계산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번에 총대를 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을 거예요. 여당의 한 29%, 그리고 야당이 지금 이제 물론 호남에 있는 분들이 민심이 많이 돌아서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야당에 대해서 가지는 애정 이런 분들이 한 20% 왔다 갔다 하실 거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지금 정치에 대해서 계속 관망하면서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분들이 적어도 지금 40%, 많게는 반수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결정은 바로 이 유보하고 있는 소위 이제 스윙 보터라고 합니까? 이분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당이건 야당이건 또 그 여당의 그 리더들에 대해서 그 바로 문학진 의원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을 경종으로 삼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역사 정치의 진화를 향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칭찬받는 정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여담입니다만은 어제 이제 황교안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이제 파워포인트까지 이제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차기 대권 주자의 어떤 염두에 두고 어떤 시험대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정가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의 관성으로 볼 때 그런 관망이 전혀 틀렸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교과서 문제는 교육부총리의 책임 그 관할 사항인데 총리가 직접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이제 아마 이제 대국민 설득을 위해서 그랬겠지만 정치권에서는 그런 분석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관례를 볼 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또 과거의 그 통진당 해산의 과정에서도 황교안 총리가 보여줬던 어떤 그 소위 자고우면하지 않는 그런 뚝심, 이런 것들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반영된 것인가, 이런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저 어제 얼핏 TV로 그 황교안 총리 하는 거 봤는데 이 통합진보당 해산할 때 그때 법무장관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최일선에 서서 정말 거의 사상투쟁 비슷하게 해가지고 어찌됐든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났고요. 결정을 불러온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상당한 그 칭찬을 받았을 거고 신임을 얻었을 거예요. 이제 제2탄이죠 이번에 국정교과서 이제 앞장서서 어제 뭐 했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려고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얼마 전에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가지고 한참 그랬잖아요. 네. 또 이제 여러 상을 붙여보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받은 이 황교안 총리의 그 대국민 담화 이 내용들은요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이. 무슨 예를 들면 지금 역사 교과서에서 김일성 주체사상 이런 교육을 우리 아이들한테 시켰다 이러는데 그리고 주체사상 또는 북한 체제에 대한 어떤 비판이 많이 빠져 있다. 6.25 전쟁 얘기도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지 않거든요. 거짓말이 아니고 팩트가 다르다. 주체사상을 네. 비판했단 말이에요. 각종 교과서가. 그걸 비판을 하려면 주체사상이 뭐다 하는 걸 알아야 비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소개하는 거라면 주체사상 이런 것이다. 김일성의 유일주의 사상이다 말이지. 근데 그거를 무슨 주체사상을 꼭 현행 네네. 교과서들이 찬양한 듯이 네. 이런 거짓말들이 어제 총리 담화문에서 많아요. 근데 이렇게 거짓말로 하고 그다음에 무슨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거나 하면 무조건 갖다가 이게 이제 다시 메카시가 살아난 지 종북이라는 단어로 뒤집어 씌우고 뻘겋게 칠하려고 하고
이제 황교안 총리가 그런 분야에서 지금 최일선에서 통진당부터 지금 이번에 국정교과서까지 뛰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요 지도자가 되고 싶어도 못 된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국민을 다 갈라놓을 수가 있어요.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했겠지만 그거는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하죠. 자기가 지도자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오히려 네.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그 통진당 해산과 관련한 아마 문학진 의원님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은 야당 전체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진당 해산과 관련한 국민 전체의 시각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거기에 그 그게 지금 잘 잘못을 교과서에 제가 지금까지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황교안 문학진 당시 법무가 의원님께서도 앞장섰다 정치인이고 이거지. 저도 정치인인데 그 많은 교과서들을 우리가 강론까지 자세히 분석하고선 얘기하는 거라면 몰라도 사실 이게 정치의 영역이 아니고 백년대계라는 교육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의 정치 정향에 따라 주장하기보다는 기존의 교과서에 대해서 이미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없다고 생각하시는 자체가 문제라고 제가 아니, 또 감히 말씀을 드릴 만약에, 수밖에 없고 의원님 제가 아직 말씀이 안 끝났는데요. 말씀이 좀 길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보다 제가 지금 조금 덜 길게 하고 있는데요. 저거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물론 황 총리가 통진당의 문제 그리고 교과서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총리로서 앞장서고 총대를 매는 형국이기는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과서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내용에 있어서 얼마만큼 균형이 있고 팩트에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담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여야가 좀 초당적으로 한번 자세히 좀 보시자고요. 네. 그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저 교과서 문제는요, 그 역사 교육 문제는 저는 이 전적으로 역사학자들한테 맡겨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국정교과서로 이제 만들어서 이건 뭐 정부가 치고 가면 대통령이 치고 가면 갈 수밖에 좀 없게 돼 있잖아요. 야당이 강력한 야당이면 아마 막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강력한 야당이 아니라고들 뭐 다들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가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정권 바뀌면요. 2017년 대통령 선거 치르고 2018년에 새 정권 들었으면 그게 어떤 정권이 될지는 몰라도 아마 그때까지 딱 쓰이는 교과서가 될 것이다 하는 게 지금 한간의 얘기들이고 그래서 이 역사 문제에 정권이 또는 정권 담당자가 직접 개입하는 건 이건 아니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왜 역사학자들한테 그냥 맡겨놓으면 되는 건데 왜 정권이 나서서 대통령이 나서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천지풍파를 10초만 말씀드릴게요. 네. 문학진 의원님께서 지금 이 공공연한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의 현주소예요.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숙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아니, 이 정도 바로 얘기도 못했어요. 문학진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강력한 경계 세력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자고요. 네.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성숙한 어떤 시각으로 좀 논의를 좀 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